아참, 제가 지금 59분이죠. 이 노래를 한번 틀어드릴까요? 이 노래. 어서 와요 부끄럽지 말아요 빛 위에 살짝 손을 올려요 바늘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바늘도 없고 아픔도 없대요. 부드러운 빛이 말을 해줘요 빛이 말을 해줘요. 이게 뭘까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분명한 과학의 노래죠 카로티노이드 반짝이며 당신의 이야기를 비춰요 내 손 위에 빛이 흘러 색들이 노래해요 푸른 빛 속 건강에 무지개 과수원과 바다들과 산에서 이해할 때 내 삶이 빛나요 프리즘이 말해요 넌 강해 푸른 빛 숨길 수 없어요. 프리즘이 말한대요. 이 노래 있잖아요. 팝업에 가셨을 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제가 아니고요. 조셉창 박사님이세요. 조셉창 박사님이 챗 GPT와 함께 가사를 한국말로 써가지고 이렇게 곡을 붙이신 거예요. AI로. 조셉창 박사가 직접 만들어서 한국 뉴스킨 코리아에 선물해준 프리즘 아이유 주제곡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급히 정주환 팀장님한테 받아가지고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원래 지금 리드하라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잠깐 듣죠? 내 몸을 아는 진짜 맘이에요 사과 한 입, 포도 한 알, 빛이 그 사랑을 담아요 내 손 위에 빛이 올라오로라 춤추네요 하늘 위 희망의 파도처럼 과수원과 바다들과 산에서 미래를 나는 손에 쥐어요 프리즘이 말해요 넌 강해 푸른 빛인 실 숨길 수 없어요 그냥 빛나게 해요 마음껏 비춰요 특히 너는 내가 아는 걸 말해줘요 스캐너는 내가 아는 걸 말해줘요. 이상 우리 조셉창 박사님이 직접 만들어서 AI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선물해준 어서와요 부끄럽지 말아요 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조셉창이 저희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준 그 노래를 못 들으셨겠네요. 아쉽습니다. 내일은 5분 전에 꼭 들어오세요. 들려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저희는 리더스쿨 마치고 점심 도시락 같이 먹거든요. 근데 요즘 집에서 각각 담갔던 그 김장김치를 싸오셔서 맛을 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배추를 같은 소금에 절여서 같은 고춧가루에 마늘 넣고 생강 넣고 같은 재료들 넣고 썩 그렇게 다르지 않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이 김치가 어쩜 이렇게 집집마다 맛이 다를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맛있는 김치를 담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넣어야 할 재료를 잘 섞어서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라도 빠뜨린 게 있거나 그리고 밸런스가 틀어지면 그 맛이 덜하듯이 우리 사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성장하고 싶다면 혹시 내가 빠뜨린 재료는 없는가? 양념과 재료의 배합은 적절한 밸런스를 맞췄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이 다행히 점검하기 딱 좋은 시기잖아요.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아침 나의 비전을 팝니다. 더 랑연 라이브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박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나의 비전을 팝니다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어제 올려드렸던 예고 글에서도 보셨다시피 내가 현장에서 혹시 빠뜨리고 있는 말이 있지 않는가? 나의 성공 언어, 나의 비전 언어, 나의 리크루팅 언어가 현장에서 잠시 빠져 있었다면 얼른 되찾아서 끼우고 맛있는 성장, 꿀맛 성공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이번 주 목표입니다. 함께 점검하고 보강하는 시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액션 굿뉴스 시간입니다. 성장하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스트, 오늘은 테드그룹의 장영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1순위보다 0순위 장영순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박재현 사장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윤영순 변우기 사장님이십니다. 1분 마이스토리 해야 되나요? 네, 마이스토리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아이 넷을 낳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아이를 넷 낳고 교육회사에서 15년간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또한, 항상 최고점에 찍고 싶었는데 그 최고점을 매일매일 찍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고 있던 찰나, 저희 아이가 빼독으로 인해서 2년 전에 빼독으로 인해서 20kg 감량한 사례가 있어서 주변에 소개로 저에게 후원수당이 들어왔어요. 그 보너스가 들어온 걸 보고 진짜 돈이 들어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 그 찰나에 그러면 누스키는 정말 잘 되나? 하고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만나고 이런 시스템에 초대받아서 듣던 중 그러면 내가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생각하고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과의 처음 인연은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약 7년 전쯤. 사장님과 제가 사업 설명도 했고, 3단 쇼더 플랜도 했고, 그리고 쇼더 플랜 책으로도 책 미팅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의 비전을 막 전달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타이밍이 살짝 맞지 않아서 제품을 그냥 천천히 쓰고 계시던 어느 날 타이밍이 왔을 때 급기야 비즈니스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함께 지금은 열심히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죠. 사장님 특히나 요즘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리더스쿨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광주에 있고 사장님은 순천에 있는데 우리가 리더스쿨이 아니었다면 일주일에 과연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후원이 있을 때는 더 만나다 보니까 사장님과의 비즈니스적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간극이 계속 좁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향이 맞춰진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사장님 요즘 초대에 엄청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실은 12월 달이 되면서 도전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석세스 트립이 사실은 너무너무 사실은 궁금해요. 그 트립에 가서 과연 어떤지 이게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12월 초에 바로 본사 매니저님하고 통화해서 내가 필요한 GV는 얼마인지 그것도 확인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과 통화를 했어요. 맨투맨을 한 거죠. 과연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스폰서님께서 리크루팅이 답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지? 라고 했는데 마침 저희 테드그룹에서 그리고 본사에서 이런 세미나장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초대를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간극을 좁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석세스 트립 너무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은데 그 목표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표를 갖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진행했던 게 초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리더스쿨에서 뭔가 목표가 또 외부적으로도 주어진다면 그걸 끝까지 또 함께 해내려고 하는 악착 같은 그 모습도 저희들이 참 존경하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최근에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던, 제가 사실은 오늘 사장님을 이 시간에 초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저희 그룹장님 댁에서 홈파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홈파티를 마치고 사장님의 초대자들과 함께, 그때 우리 세 분 초대했었나요, 사장님? 네. 사장님의 초대자 세 분과 스폰서님과 저와 이렇게 우리 함께 커피숍에서 애프터를 하는데 사장님이 초대자들에게 막 사장님의 비전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제가 목표가 있지 않으면 나에겐 비전이 없는 거죠. 비전이란 건 나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했을 때도 제가 나는 여기를 할 거야, 이것을 할 거야라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쳐도 꿋꿋이 이겨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들에게 건강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내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큰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했을 때 노스킨 화장품 팔지 건강식품 팔지 이렇게만 생각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팔고 팔고 파는 사람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고 이겨낼 수 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저한테도 좋은 건 나도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에 그게 저에겐 가장 큰 비전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나는. 그리고 또 그때 막 덧붙이셨던 얘기가 예전에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일을 했다면 지금은 어른들의 미래를 나는 책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막 쏟아부으시는데 그때 진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이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셨던 거를 상기하면서 이 자리에 초대를 해보았는데요. 사장님, 마지막 사장님 이번 달 목표 한번 외치시고 그리고 인사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건 스폰서님의 의도인 것 같아요. 저, 여기 랑연 라이브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목표를 외쳐야 꼭 너가 달성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정말 저도 달성하고 싶으니 이번 달 꼭 제가 목표는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기 위해 리크루팅 정말로 해서 내가 꼭 이번 달은 석세스 트립에 달성할 수 있는 GV를 하겠다. 여기서 GV 얼마도 예치나요? 반드시 해내실 겁니다, 사장님. 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혼났죠?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순 사장님. 아, 참! 감사합니다. 장영순 사장님 프리즘 점수는 몇 점이신가요? 790점이요. 와, 비전을 말로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 마라톤도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마라톤 10km도 뛰시고 아침마다 러닝을 하시죠.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장착해 나가시는 사장님 멋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메인 게스트로 함께 할게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무실에 문이 갑자기 안 열리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부득이 차 안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장영순 사장님 덕분에 저희 리더스쿨에서 매기 역할을 엄청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모셔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요. 우리 공지사항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의 공지사항은요. 바로 이겁니다. 방금 장영순 사장님하고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앞으로 우리 랑연에서는 이 문화를 장착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룹 테드에서 사업하는 박재은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서현숙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윤영순 변우기 사장님이십니다. 제 프리즘 점수는 660점입니다. 내 프리즘 점수를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멘트 하나가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또 달리 만들어줄 것 같은 포부가 좀 생기는데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오늘은 공지사항이 이겁니다. 인사할 때, 리더스쿨에서 인사할 때, 그리고 스피치할 때 언제든지 항상 내 소개 끝에 내 프리즘 점수는 몇 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거 얘기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저도 660점 보라색이긴 하지만 턱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점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자라는 게 오늘의 공지사항이었고요. MC 원픽은 드디어 오늘이 16일인데요. 18일 드디어 앰베서더들에게 주어지는 프리즘 아이오를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뭘 준비해야 될까? 치열하게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스폰서님이 나한테 다가와 주겠지. 사장님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물어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열하고 약간은 이기적으로 난 이렇게 쓰고 싶어요. 언제 빌려주세요. 전 이렇게 쓸 거예요. 하면서 스폰서들한테 대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돌적으로 다가서야 프리즘 아이오가 우리의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MC 원픽, 제가 프리즘 아이오에 대한 이야기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따 메인 게스트 시간에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제가 예고글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중 오늘 내가 미팅에서 한 말들을 모두 고르시오. 복수로 선택 가능합니다.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내 스폰서와 내가 어떻게 처음 만나서 어떻게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팀과 조직의 문화에 대한 내 감사, 나는 뉴스킨의 문화, 뉴스킨의 비전, 뉴스킨의 혁신 이런 게 너무 나는 좋다. 그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시스템 참여를 하면서 내가 얻고 배우고 있는 거,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그리는 모습과 비전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이루고 싶은 그 목표, 이런 것들을 내가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하면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리크루팅 언어, 비전 언어를 내가 현장에서 마음껏 말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은 이것이고요. 이따가 또 메인 게스트 시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볼 거고, 그리고 광고 하나 보겠습니다. 네, 조기철 스폰서님이 지금 채팅창에 가장 이쁜 사업자가 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모습도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모습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뉴스킨 사업자들의 모습도 참 예쁜 문화, 예쁜 모습입니다. 저희 테드그룹 어제 리더스쿨 마치고 이렇게 대청소하고 또 트리도 만들고 했는데요. 혹시 트리 만드셨어요? 네, 우리 연말 연시에 또 작은 행복 하나 또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의 비전을 팝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드디어 이제 메인 게스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메인 게스트는요, 제가 메인 게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인 게스트를 자청한 이유는 제가 이번 주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게스트로 나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PPT로 준비를 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PPT 먼저 공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나의 비전을 팝니다 라는 이번 주 주제가 가슴에 좀 와 닿으시던가요? 아까 채팅창에도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나의 비전을 팝니다. 느낌이 어떠실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되게 추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상적인 것이 어쩌면 우리한테 지금 어쩌면 되게 필요한 단어이기도 하겠다라고 싶어서 비전이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엘리베이터 피치. 엘리베이터에서 그 투자가들한테 투자를 받고 싶어서 회사의 오너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내 회사의 탁월성, 혁신성, 그 비전에 대해서 잠깐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 그 스피치를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찌르기만 해도 살짝만 터치만 해도 뉴스킨의 비전, 나의 비전, 우리 그룹, 우리 팀에 대한 비전이 술술술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쩌면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 주제를 나의 비전을 팝니다 라고 한번 정해보았어요. 나의 비전을 팝니다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쩌면 저의 얘기인 듯 하지만 또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조적인 화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나의 비전을 팝니다. 계속 계속 좀 귀에 익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 그게 이 장표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한테 너무나도 우유가 필요해서 젖소에 젖을 짜야 되는데 짤 젖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없어서 허공에서 그냥 빈 손만 휘젓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한 해의 과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세스 트립이라든지 팀엘리트 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해내야 될 그 과업이라는 그 OV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OV가 뭐 특별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벤트가 있을 때, 그 객단가들이 높을 때는 OV가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프로모션이나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없을 때는 약간 그 OV가 되게 빈곤해지는 걸 제가 체감을 했어요. 한 번 피치를 팍 올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또 살짝 꺼질 때, 이럴 때가 있고, 그럴 때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내 조직의 OV는 누가 만드는 건가? 누가 만들까? 보니까 OV는 멤버, 소비자가 만들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OV는 사업자들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업자들의 수가. 사업자들이 있고 사업자들의 수가 넘쳐나야 OV를 편차 없이 매달의 편차 없이 쭉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업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OV의 편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공에 빈 손만 휘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짤래야 짤 젖이 한계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오늘 그 오프닝 영상에서,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래, 내가 뭐 긴장했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긴장을 할 때나 실수를 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 또 우리 프로 선수들의, 당연한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걸 진작에 체감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커미션의 차이가 크게 없었었던 거. 제가 뭐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룹장님들처럼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리드 보너스의 여백을
충분히 셀링 레퍼링 보너스가 채워주다 보니까 제가 이 간극에 그들 체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커미션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어쩌면 좀 더 높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거. 리드 보너스의 그 여백을 셀링 레퍼링이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치 총을 맞은 것처럼 이걸 체감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도구들이 있죠. 셀링 보너스, 레퍼링 보너스, 빌딩 보너스. 그리고 제가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애초에 이 사업을 선택했던 그 이유는 바로 리드 보너스였는데 그 리드 보너스를 내가 너무 뒷전으로 밀어뒀던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중용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중용은 한 가운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심을 잘 맞추는 게 중용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중용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한쪽에 너무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저는 계속 셀링과 레퍼링을 어쩌면 더 만 DCSV를 통해서 레퍼링 사이즈를 더 키울까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BR을 만들거나 ROI를 넣는데 조금 뒷전이었지 않았나.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2000포인트가 소개가 나온다거나 누군가가 빼독과 함께 큰 포인트가 진행이 되었을 때 소개해준 사람과 함께 어떻게 비전을 전달해서 ROI를 넣을까를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내 DCSV로 해서 내 레퍼링을 좀 더 사이즈를 키우면 좋겠다 라고 제가 그 그 GV를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겼죠. 뉴스킨 코리아는 35%그 캡의 가장 목전 끝까지 차오르게 커미션을 주는 회사기 때문에 35%를 넘어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올해 또 그런 일이 생겨서 회사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CSV 조정을 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대처였겠죠. 그런데 이때 내가 해야 될 대처가 또 뭐냐면 나는 ROI를 통해서 BR 사이즈를 키우고 그렇게 내 조직의 사이즈를 키워서 분모의 수를 늘리면 내가 35%그 캡, 우리 회사가 너무 고민하고 있는 커미션을 너무 많이 주는 회사라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35% 캡을 더 이상 우리 회사는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비즈니스의 밸런스를 계속 맞춰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셀링 레퍼링에만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치우쳤다면 셀링 레퍼링도 너무 좋은 보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내 리딩을 또 사이즈를 키우는 멀리 보는 그런 리더의 모습도 내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6년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그 말은 바로 BR, ROI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뱉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셀링과 레퍼링으로 충분히 사업 초기 사업자들도 마음에 드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비전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셀링 레퍼링으로 초기 사업자도 충분히 큰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비전을 팔아서 그렇게 ROI를 넣고 BR을 늘려야겠다라고 다짐하는 2025년의 연말입니다. 제 언어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스쿨에서 저의 반원 사장님들하고도요, 월요일마다 굿뉴스를 나누는데 그 굿뉴스가 대부분 어떤 소비자와 함께 소개를 받아서 그리고 양자 측정을 진행했고 그리고 덕분에 빼독이 들어갔어요. 퀵바디가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들은 굿뉴스로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마취총을 맞아서 그냥 좋은 뉴스 대단하시다. 축하드린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 오늘 현장에서 내가 그러면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이 사업을 하면 좋을지를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 스폰서와 어떤 경위로 어떻게 만나서 나의 비즈니스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얘기하셨어요? 우리 팀의 탁월한 그 문화는 얘기하셨나요? 뉴스킨의 문화는 혹시 얘기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혁신과 탁월성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재교육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다라는 얘기는 혹시 하셨나요?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그리는 나의 꿈, 비전, 나의 드림보드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목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얘기하셨나요? 라고 점검을 했을 때, 아, 다들 저희 팀끼리 함께 아차했습니다. 저의 3반 리더님들이, 그러고 보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네요. 라고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랑연 라이브에서 함께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게임인데요. 비전 찾기 게임이에요. 제가 이건 혼자서 하는 게임인데 이게 언어를 바꾸려면 일단 생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양자측정 약속을 잡고 대면 약속을 잡고 매출을 띄울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소개해주세요. 양자합시다. 빼독하세요. 라는 말. 근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거. 어쩌면 그 말만큼 더 많이 해야 될 게 나의 비전 언어인데 그러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비전이 내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는가? 그래서 비전 찾기 게임과 함께 제가 이번 주 그 나의 비전을 팝니다라는 주제를 매주 저희가 토요일마다 기획 미팅 할 때 발표를 하잖아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비전 언어를 깨우겠다. 핀업의 욕구를 가진 리더가 있어야 미친 BR들을 만든다. 핀업의 욕구를 갖고 있지 않다 보면 조직적으로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조직이 흐물흐물해져요. 내가 만든 BR이 어느 날 사업자가 떨어졌어. 어쩔 때는 좋기도 해요. 내 GV가 올라가네.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다시 또 LOI를 넣어야죠. 핀업의 욕구를 통해서 미친 BR을 만들고 리크루팅의 언어가 계속 전념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내 비전 찾기 게임을 통해서 제가 찾은 그것들을 통해 썰의 거리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이 있어? 그러네. 나도 이거를 누군가 오늘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썰의 거리를 좀 제공하면서 매 순간 그걸 표현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찾은 비전 찾기 게임에서 찾은 비전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재밌는 비전 찾기 게임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이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이재용과 정의선과 막 깜부치킨에서 치킨을 먹고 막 사진을 찍고 셋이서 같이 스피치를 하고 취중 스피치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뭐 형 동생 하면서 내가 동안이네 네가 형 같네 하면서 그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GPU를 5만 개를 나는 대한민국에 유치하겠다라면서 포부를 막 얘기했어요. GPU 5만 개를 유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죠. GPU 5만 개? 어떻게 그걸 유치해? 하면서 뭐 종이를 찢고 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GPU가 뭔지 5만 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큰 관심이 없었죠. 혹시 여러분은 GPU가 뭔지 아시나요? 근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GPU를 5만 개가 아니라 26만 개를 유치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GPU 26만 개를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주식시장도 막 호황이 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신나하고 온갖 뉴스들과 아무튼 유튜브만 켜도 계속 엔비디아, GPU 이런 뉴스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GPU가 뭔지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난리야? 하면서 대체 GPU가 뭔데? 아니, 대체 뭔데 26만 개를 우리한테 준대? 라고 하면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빠, 저게 뭔데 저렇게 난리야? 근데 이거 공짜로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안 계세요? 아, 26만 개 혹시 공짜로 주나? 저는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공짜로 주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공짜가 아니라 이 가격이 10조 이상을 페이를 해야 26만 개를 준다는 거예요. 최소 10조. 아니, 10조를 내고 26만 개를 사는 거였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난린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 환호하고 난리가 났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재들은 너무너무 신났었대요. 대한민국의 천재들. 근데 저는 모르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신난 거예요. 천재들이 왜 신났을까? 천재들은요, 이 GPU를 통해서 피지컬 AI로 구현하고,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전문가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걸 만들 기술도 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뻗어나갈 판로도 구축이 돼 있다. 이걸 알고 있는 천재들은 신이 났었대요. 근데 저처럼 문외한들은, 아니, 공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했던 거예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판교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는 GPU의 아버지는 CPU인데요. 혹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ADSL 기억하세요? 그 ADSL이 CPU가 대한민국의 지도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을 아예 바꿨죠. 근데 혹시 누군가가 저한테 그래서 이게 너 이걸로 먹고 사냐? 물어보면 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아니라고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이버와 이런 AI나 이런 기술력으로 우리가 진짜 생활에 연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우리 핸드폰만 잠깐 1시간만 뺏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CPU가 만든 대한민국의 지도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의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났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난리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랬을 건데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저 울 뻔했습니다. 이 카톡 하나를 받고요. 프리즈마이오 앰베서더 달성 안내. 박재은님, 탑 100 달성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 이거 탑 100 달성하려고 정말 그렇게 소쩍새는 울었거든요. 엄청나게 노력했고, 내가 채워야 될 점수 채우고, 전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성장해야 돼서 그것까지 막 팀들과 함께 노력해서 100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프리즈마이오 앰베서더가 되었습니다. 프리즈마이오 앰베서더가 되어서 제가 너무 기뻐할 때 누군간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 그 공짜야? 공짜로 준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요.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신규 라이프팩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이걸 아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공짜야? 우리 CPU, GPU 공짜야? 했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던 우리 프리즈마이오 앰베서더 이 초유의 사태. CPU를 넘어 GPU가 나라의 지도와 산업 그리고 경제 트렌드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아는 이 프리즈마이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프리즈마이오는 산업의 지도와 경제 트렌드 방향성을 바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앞으로 이 먹거리로 살아갈 거예요. 뉴스킨이 생긴 지가 1984년도에 생겼다고 오래됐다고요? 오래된 회사라고요? 리더들만 뭐 잘 먹고 잘 산다고요? 혹시 그런 얘기 어디선가 들은 적 있으세요? 너무 오래된 회사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가 먹고 살 게 너무너무 창창하게 많이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비전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찾은 엔비디아, 젠슨 황, GPU가 저한테 영감을 줘서 찾아냈던 비전. 그런데 이런 뉴스가 또 들렸습니다. GPU 때문에 막 환호하고 있을 때 갑자기 TPU가 나왔어요. 구글에서 TPU 돌풍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불현듯 세상에 그냥 TPU를 짠 하고 세상에 선보였지? 구글이?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자체적인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TPU를 짠 하고 가지고 나타난 구글의 반격은 여기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구글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아주 오랜 동안 엔비디아가 쌓아온 1위를 순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구글이. 구글이 갖고 있었던 건 뭐라고요?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리즘 아이오 다른 회사도 만들 수 있겠네? 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TPU 같은 데이터? TPU를 세상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그 압도적인 데이터를 우리는 이미 데이터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구글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요, 뉴스킨의 데이터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그동안 2,80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즘 아이오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지금도 우리는 계속 데이터를 쌓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쌓일 그 데이터는 어마무시한 존재이다. 그래서 산업의 지도와 경제 트렌드 방향성을 프리즘 아이오는 압도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뉴스킨을 뛰어넘을 회사는 뉴스킨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강지능 HQ, 트렌드 코리아 2026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건강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맞춤형, 그리고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 관리하는 HQ,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비즈니스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HQ다. 건강 데이터, 질병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그리고 비즈니스. 이걸 우리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랑 대입을 해보면 데이터요? 네. HQ가 얘기하는 데이터 피 한 방울 안 내고 15초 만에 보여줄게.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거? 할 수 있어.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산업이야. 혁명이야. 돈 돼. 그러니까 해보자. 내가 18일 날 우리 스폰서한테 나오는 그 프리즘 아이오 치열하게 사수해서 내가 보여줄게.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룹장님한테는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저희 테드그룹에는 14대의 프리즘 아이오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작은 팀끼리 자기들끼리 잘 알아서 굴리겠지 하지 말아주시고 테드 1호기, 테드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10호기, 14호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테드 그룹방에서 지금 테드 3호기 장영순 사장님이 순천센터에서 홈파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LOI 들어갔고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테드 10호기 지금 광주에서 한송이 사장님이 가지고 들고 뛰고 있어요. 이런 소식들을 테드방에서 막 활발하게 뉴스처럼 그렇게 붐업을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랑연의 백호기가 있을 겁니다. 랑연의 백호기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근황을 계속 서로에게 알리는 그런 붐업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자. 치열하게 사수해서 내가 보여줄게. 이게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비전 찾기 게임입니다. 제가 프리즘 아이오를 통해서 제가 찾은 비전. 물론 프리즘 앰베서더 강의에 간다거나 세미나를 들으면 본사에서 전해주는 비전 충분히 큽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언어로 제가 찾은 비전을 또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2026년에는요. 이런 비전의 언어로
BR 만들고 LOI 많이 만들자. 그래야 내가 빈 허공에서 젖을 짜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젖을 짜서 우유가 넘쳐나는 내 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우리는 사이즈를 키우고 밸런스를 맞춰 나가자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나의 비전을 팝니다.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네.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뉴스킨의 비전. 그리고 앞으로 프리즘 아이오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팩, 그리고 TR 시리즈들, 뭐, 찾으려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비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사장님들과 그 비전들을 나눠볼까 해요. 하나씩. 제가 찾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찾은 비전이 있으시다면 막 전해주세요. 액션 굿뉴스 시간에도 스스로 찾은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비전을 팝니다. 잘 팔렸나요, 오늘? 네, 제가 판 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메인 게스트 출연해주신 박재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오길래 제가 좀 지금 우리 온도 차이가 있나 고민을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집중해서 들어주셨던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나의 비전을 팝니다.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비전 찾기 게임을 하니까 신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렇게 신나는 순간 스폰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저희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조기철 스폰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똑똑해지시네. TPU까지 말씀하시고, GPU, TPU까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네요. 그렇구나. 근데 내가 정작 재미나이 이런 걸 활용을 못 하거든요. 나도, 저는 아직까지 챗 GTP는 내 폰에 안 깔려 있는데, 재미나이는 깔려 있지만, 어찌됐건, 이번 주 주제가 나의 비전을 팝니다. 제가 할 말이 있었는데, 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강조를 좀만 하면 될까요? 그래도 이번 주 한 주는 이 박재은 MC가 기획 미팅을 하면서 이 주제로 갖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주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상당한 긴 시간 동안, 물론 뭐 전반적인 경기, 전체 네트워크 업계,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자체가 지금 하향 곡선이에요.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뭐 로봇 관련이나 뭐 AI 관련 이런데 뭐만 뜨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데만 뜨고 있지 바이오 쪽도 좀 뜨고 있고 그런 거에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바이오 개발을 생약을 개발할 수도 없고 내가 AI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런 엔지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누스킨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한 유일한 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케팅도 많이 있지만 계속 고민했던 게 이게 뭔가 우리 네트워크의 본질을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긋난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뭔가 봤더니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밸런스였어요.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셀링, 레퍼링, DCSV 말은 되게 오래 많이 해서 지금 있는 이 정도 이 랑연 라이브를 참여하는 분들 정도는 DCSV, 셀링, 레퍼링이 아마 많이 강조가 돼서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박재현 리더가 저한테 또, 아, 생각을 갖게 한 게 2년 전이, 1년 전이랑 커미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데는 뭐 더 많이 깎였습니다. 어찌됐건 하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미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채워졌냐? 셀링 레퍼링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리딩 보너스는 줄고 숫자는 줄었는데 커미션은 비슷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결국 긴 시간 동안 아주 최근에 여러분도 잘 봐보세요. 랑앤 라이브도 포함해서 리더스쿨까지 포함해서 긴 시간 동안 DCSV, 셀링, 레퍼링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LOI라고 하는 말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면서 들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랑앤 라이브를 포함해서 리더스쿨, 그룹 미팅 다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할까? 나 이렇게 한다. 이런 거에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근데 기획 미팅 할 때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크루팅 언어. 리크루팅 언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지금 영월이죠. 좀 지나면 2026년 1월이 되는 거고, 물리적인 새로운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리크루팅 단어거든요. 그 리크루팅 단어가 LOI예요. 근데 그 말을 뭘로 이렇게 표현했냐? 나의 비전을 팝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제 소개를 안 했네. 죄송합니다. 저는 누스킨 랑앤라인 팀메리트 조기철입니다. 저희 일대 스폰서는 유선희 이성경 사장님이고 제 프리즘 점수는 501점입니다. 어제 얼마 전에 쟤는 501점 나오더라고요. 왜 501점이냐?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항상 이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플, 이 보라색이 나오는 분들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열심히 안 하거나 아니면은 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최은영 사장님도 막 900 몇 점, 100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아주 매사에 긍정적이니까 다 잘 될 거래 그냥 나는 매번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즘이 500점 나오지. 그쵸? 나 갑자기 궁금해서 김지영 사장님 몇 점입니까? 500, 600점 넘어요? 음소거 하여튼 해제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600점 넘어요? 650점입니다. 그래요? 막 들이붓고 있나? 사업을 요새 열심히 안 하는구나. 들이붓고 있습니다. 어, 사업을 열심히 안 하나 보네. 어떻게 600점을 넘게 받는 거예요, 대체? 그 성격에. 맨날 걱정하고, 그죠? 맨날 고민하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 프리즘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오늘 주제가 나의 비전을 팝니다니까. 여러분들 부분집합, 교집합이란 말 아시죠? 부분집합은 부분이 집합되는 거고, 교집합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쵸? 교집합은 이렇게 겹치는 거고, 부분집합은 어떤 거는 그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셀링 레퍼링을 많이 얘기했지만, 셀링 레퍼링을 말하기에 앞서 LOI를 얘기하고 리크루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셀링이랑 레퍼링은 그 안에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셀링이랑 레퍼링을 얘기를 하면, 그거를 얘기하고 제품을 얘기하면, 리크루팅과 LOI는 포함이 안 돼요. 부분집합밖에 안 돼요. 교집합밖에 안 돼요. 근데 리크루팅을 하고 LOI를 얘기하고 리크루팅을 하면 셀링이나 레퍼링은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제품만 얘기하면 제품 사는데 리크루팅을 하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제품도 산다는 거예요. 제품은. 리크루팅은 노해도 제품은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어떻게 사업하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나의 비전은 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외워야 될 단어는 어, 언니 저의 비전을 언니 저의 비전을 함께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의 비전을 세일하고 싶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리크루팅 언어들이 여러분들이 선행이 되면서 그 다음 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아직 2분 남았으니까 마저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레슨을 하나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1번, 2번, 3번을 말씀드렸어요. 항상 만날 때, 리크루팅 할 때 하는 얘기. 1번,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2번, 당신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라고 아까 썼죠. 박재현 선생님, 나 그거 좀 고쳐주고 싶어. 2번째, 네. 당신이 왜 이 사업을 사업해야 되는지를 뭘로 고쳐주고 싶냐면, 네. 나는 왜 이 사업을 당신과 하고 싶은지로 바꾸고 싶어요. 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되는 거고, 이 말을 뭘로 바꾸고 싶냐면, 나는 왜 이 사업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지로 바꿔주세요. 그 말을 하면 돼.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1번,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2번, 나는 왜 이 사업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당신의 이런 강점 때문에 함께 하면 분명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POT에 맨날 운전하면서 아침에 듣는 친구 누구지? 안지혜 사장님. 안지혜. 지금도 안지혜 있나? 운전하면서 가나? 이 앞에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 친구 있잖아. 안지혜 사장. 안지혜 사장이 리더스쿨에서 다음 약속을 잡는데 10분 이상을 활용한다, 몇 퍼센트를 활용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4번에 넣고 싶어. 4번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다음 약속, 다음 진행을 잡는데 10분 이상 활용하길 바래요. 그래야지 리크루팅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2번, 나는 왜 이 사업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가? 3번, 당신의 이러이러한 강점 때문에 함께하면 분명히 잘할 것 같다. 4번, 다음 약속, 다음 진행을 계획하고 잡는데 10분 이상 활용한다. 이 4가지는 약간 디테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앞으로 내년에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의 비전, 나의 비전 세일 이런 얘기를 LOI, BR을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얘기할게요. 초보자들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BR이 못 알아들으니까 대리점이 되어야 다른 대리점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 대리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리더 스피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까지 여러 번 다시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스폰서님이 수정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을 또 수정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팔린 것 같아요. 비전이. 그쵸? 오늘 저한테 썰 들은 얘기를 가지고 나가서 표현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이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또 함께 나의 비전을 펼치니 기대해 주시고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엄지척 러브 이런 거 어디 누르면 되는 거야? 스폰서님 여기 반응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리액션이라고 돼 있나? 스폰서님. 리액트. 네, 리액트. 네.